안녕하십니까. CNC 선반 담당 민경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주차 비대면 CNC 선반과 관련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3월 2일날 개강을 해야 할 건데 2주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주 연기됐고요. 그리고 또한 곧 대면 수업을 할 줄 알고 방학을 1주 땡겨서 3월 23일부터는 수업을 좀 진행하겠다라 해서 일주일 또 방학으로 일주일이 연기가 됐고요. 3월 23일부터 시작한 이 비대면 수업이 오늘 4월 20일까지 4주가 지나가 있고 이제 5주차까지 와 있습니다. 5주차, 6주차까지 아마 비대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면 수업일이 5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집에서 강의를 듣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는 학습 자료를 보고 과제물을 출석 인정이 필요해서 과제물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려워서 못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여기 와서 하셔도 되고요. 여하튼 편안히 주로 동영상 신청하는 내용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현재로는 대면 수업이 5월 6일이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주차 비대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교시에는 CNC 선반 2주차에 나갔던 학습자료 CNC 선반 프로그래밍이라는 내용을 복습 삼아서 쭉 훑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2주차 2교시 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4주차 때 비대면 수업을 CNC 선반 실습실에서 CNC 선반을 가지고 우리 전원을 켜서 시동의 준비를 모두 마쳤고, 그리고 기계 원점 복귀했고, 그리고 공작물 원점 잡기 위해서 트라이로 각 공구별로 옵셋량 설정했고요. 그리고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했습니다. 공작물 좌표계, 그러니까 프로그램 원점이 될 텐데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프로그램 짜는 것을 진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기존에 CNC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 하나를 불러들여서 간단하게 못하게 하고 외경 절삭 해보는 걸로 실 가공을 수행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CNC 선반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리고 기계 조작에 의해서 실 가공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CNC 선반 코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2주차에 나갔던 CNC 선반 프로그래밍 그 내용을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고요. 그리고 2교시는 CNC 선반 프로그래밍 코드를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고요. 워낙에 많아서 주요 코드하고 주요 G 코드, M 코드와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쭉 훑어보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것 역시도 2주차 두 번째 수업인가 3주차 수업에 그 학습 자료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교시까지 복습하는 걸로 그렇게 이 부분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학습 자료만 나갔었던 것도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막상 공부하려 하니 이 앞부분 프로그램 구조하고 각 코드 하나의 셋의 이 지령절들, 그러니까 일종의 문법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을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다음 것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복습 3화 1교시 2교시를 지난 거 PPT 자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3, 4교시는 본 5주차 비대면 수업에 관한 학습 테마입니다. 학습 내용이 있고요. 공작물 좌표계 및 공구 설정, 공구 보정 설정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 3, 4교시 내용을 학습을 하시고 맨 끝에 보면 체크포인트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그 맨 뒷페이지에 보면 퀴즈라고 해서 8문제 이렇게 페이지를 참고해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제물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도 있는데요. 5주차 비대면 5교시부터 8교시는 오전에 확인했던 1, 2, 3, 4교시에 확인되었던 프로그램 코드를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코드 익히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GVCNC라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드 익히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요 GVCNC는 큐빅테크에서 나온 시뮬레이터입니다. 종전에는 VCNC라는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코드 연습을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검증 작업을 이 VCNC를 갖고 실제 적용해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GVCNC라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기계하고 아주 흡사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흡사하게 이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계는 위아에서 나온 CNC 선반인데요. 위아 컨트롤러하고 아주 흡사한 컨트롤러 이 조작반이 있어서 똑같은 형태, 비슷한 형태의 환경을 가지고 CNC 프로그램 코드를 하나하나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연습해보고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5교시부터 8교시까지는 CNC 코드 하나하나 코드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오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CNC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니까 CNC 공작기의 구성, CNC 프로그래밍 좌표계, 프로그래밍 구성, CNC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그리고 절삭 조건이 있는데요. 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 좌표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두 번째를 테마로 해서 복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CNC 공작기의 구성은 공구 매거진, 터렛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자동 공구 교환 장치 ATC, 이건 밀링에 있는 거고요. 8회 자동 공구 교환 장치 역시 밀링에 있는 건데요. APC 장치라고 하고요. 기계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입출력 제어, 그리고 연산 처리, 서브 제어, 기타가 있고요. 자, CNC 선반에 CNC 컨트롤러를 내정한 장치로서 주로 원통 가공 외에 테이퍼 절삭, 원호 절삭, 나스 절삭 등 원점 옵셋, 공구 위치 옵셋 등을 포함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봄과 같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CNC 선반이고요. 각각 명칭의 주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게 수평형 CNC 선반입니다. 수직형은 이 터렛이 상하로 내려오고 주축대가 하단에 놓여져서 공작물이 보통 중량물 같은 대형 CNC 선반 같은 경우가 수직형 CNC 선반으로 되어 있고요. 자, 선반의 구성을 보면 주축대 이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드를 통해서 이 터렛이 좌우
전후, 그러니까 단면 방향 X 그리고 길이 방향 Z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안내면을 배드라고 그렇게 하고요. 자, 이쪽에는 심압대가 있습니다. 심압대, 텔스톡이라고 하는 심압대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가 공구대, 터렛이라고 부르는 공구대입니다. CNC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실기계에서 또한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밀링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우리 도면을 NC 장치가 이해할 수 있도록 NC 언어, G코드, M코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G코드, G00, G01, M02, 뭐 T0101 등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런 표현을 바꿔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NC 프로그래머가 먼저 도면을 보고 공정계획, 가공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래밍의 순서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자, 가공 계획은 일단 도면에서 NC 가공 부위를 선정하고, 그리고 해당 부위에 적합한 NC 기계, 공구 치구를 선정한 뒤 절사 가공 순서인 출발점은 어디가 될 거고, 황사 계획, 정사 계획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C 공구를 선정하고 수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CNC에 장착을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공구나 공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절삭 조건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스핀들 RPM은 주축 회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축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피드레이트 이송 속도, 이송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송 속도를 결정해야 되고, 콜란트 절삭유 사용 유무를 결정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도면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공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나 내지는 CNC 그 모의 가공을 통해서 테스팅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테스팅 가공해서 문제 없을 때 그걸 갖고 이제 가공하면 되거든요. 자, 캐드캠을 이용해서 보통 이 제품을 생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캐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이라는 걸 먼저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정 계획을 작성하고요. 캠을 통해서 툴패스를 만들어서 NC 데이터를 생성하죠. 그리고 VCNC와 같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NC 데이터 검증 및 수정을 하고요. 실제 공작 기계로 NC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 가공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캐드캠을 이용해서 CNC 가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NC 표준 규격에서 좌표축과 운동 기호를 좀 잠깐 보면, CNC 공작 기계에서 제어 대상이 되는 각축, 제어축이라고 하고, 보통은 오른손 좌표계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X가 되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방향입니다. 세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쫙 펴서 Y 방향이 검지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Z 방향이 장지가 있는 긴 손가락 방향이 Z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반은 요걸 이렇게 세워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90도를 틀어서 보면 이제 길이 방향이 Z축이고요. 그리고 X 방향이 단면 방향이 되겠습니다. 단면 방향. 자, 여기 다소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길이 방향이 Z 방향이고요. 단면 방향이 X 방향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돌리고 요걸 이렇게 돌리면 대상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게 주축대에 척을 통해서 공작물이 물려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좀 후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요걸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길이 방향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X, 플러스 G, 플러스 Z축,
그리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0,0이라고 놨더라고 한다면 실제 가공되는 양은 전부 마이너스 값으로 가공하게 되는 것이죠. Z 마이너스 좌표값을 주는 게 아니고요. Z 마이너스 좌표값 소수점 이런 형태로 주게 됩니다. 단면 방향의 깊이가 바로 전입 방향이 될 텐데요. 자, 이 점이 0,0 지점이니까 그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플러스 x,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x입니다. 직경은 아무래도 플러스로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점은 거의 없고요. 마이너스 점은 보통 단면 절삭을 하면 공작물 원점이나 단면 깨끗하게 잡을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것 이외에 x좌표 마이너스 좌표 쓸 일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플러스 값으로서 반경 지령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직경 지령 값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값에 관한 좌표 값이 이 위치가 됩니다. 직경인 값으로. 자, 다음 장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 종류로는 기계좌표계, 절대좌표계, 우리 흔히 절대좌표요, 공작물 좌표계고요. 이게 프로그램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증분좌표계, 상대좌표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먼저 기계좌표계는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전원 투입 시 원점 복귀 완료가 이루어져야 기계 원점, 기계 좌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생산되는 기계는 원점 복귀 없이, 원점 복귀와 관계없이 기계 원점을 기억하고 있는 최신형 기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이고, 이 기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이 좌표값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지 영역 스토어드 스트로크 리미트 오버 트래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계좌표 0,0으로부터 Z축 길이 방향으로 한계점에 도달하면 거기에 이제 리밋 센서가 걸려 있어서 거기를 터치하게 되면 비상등 에러가 뜨거든요. Z축 오버 트러블이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X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또는 제2원점 등의 기준이 되며 기계 원점에서 기계 좌표치는 Z0점, X0점, Z0점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기계 원점에서 보통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구의 현재 위치와 기계 원점과의 거리를 알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계 좌표 값으로서 처음 그러니까 터렛이 맨 오른쪽 CNC 공작 기계의 맨 오른쪽 맨 위 상단에 기계 원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그 위치를 기계 원점이라고 하고요. 기계 원점으로 0,0이 됩니다. X0점, Z0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프로그램 원점 또는 공작물 원점 또는 절대 좌표계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기계 좌표부터 말씀드리면 전원 투입 시 원점 복귀 완료할 때 기계 원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계 원점, 이 기계 원점은 보통 기계 원점으로 X0점, Z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 좌표계는 공작물 좌표계 또는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작물 센터 중심의 임의의 점을 원점으로 정한 좌표계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좌표로는 X, Z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절대입니다. 절대. X, Z. 대문자 X, 대문자 Z를 사용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O50을 이용하여 각 공작물마다 설정할 수 있고요. 소재의 좌측 끝단 또는 우측 끝단에 설정하지만 통상 우측 끝단을 X0점, Z0점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재의 한가운데 소재의 보통 좌측 센터 가운데나
우측 끝단, 보통은 이제 우측 끝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절대좌표계로서 프로그램 원점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척을 통해서 공작물이 물려 있을 때 여기가 원점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원점, 여기가 프로그램 원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프로그램 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절대좌표계의 원점 x 0점, z 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작성하기 쉬운 임의의 지점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좌표 또는 증분좌표, 보통 물리적으로 이 움직임의 그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은 상대좌표보다는 증분좌표계라고 흔히들 얘기하고요. 상대좌표는 그래픽이나 어떤 그림상에서 현재 위치에서 그 크기로 정한 위치로 그 위치를 정하게 될 때 사용하는 좌표가 상대좌표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뭐 의미는 같겠어도 상관없습니다. 릴레이티브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대좌표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는 인크로먼트 포지션, 이게 뭐 증분 위치라고 해서 뭐 증분좌표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미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위치가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X, 대문자 Z로 표시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좌표계이고요. 소문자 2니 좌표로는 대문자 U가 X의 상대 좌표값이고요. 대문자 W는 Z의 상대 좌표값입니다. 이렇게 어드레스에 첫자 영문자는 소문자 써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대문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일시적으로 0을 의미할 때 U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U 10점 이렇게 되면은요, U 10점. 그러면 X축으로 현재점에서 플러스 10의 방향의 위치로 가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W는 ZW 10점 이렇게 하면 Z축은 길이 방향이라 그랬어요. X축은 단면 방향이고, 길이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 어디죠? 오른쪽이죠?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10점 현재 위치로부터 딱 10mm만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은 이제 절삭에 필요한 부분들은 마이너스를 사용하겠지요. 자, 보통은 이 상대 좌표, 증분좌표를 쓰는 것은 공구 세팅할 때 쓰거나 또는 간단한 공구 핸들 이송이거나 또는 좌표계 설정 등의 경우에 따라서 프로그램 할 때도 편의에 의해서 증분좌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못따기를 수행한다든지 또는 라운드 이 필렛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할 때 수동 작업 시 수동 프로그램 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화면에서 보면 우리 여기 릴레이티브라고 되어 있네요. 증분좌표라고, 상대좌표 증분좌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bsolute ABS라고 되어 있는 게 절대좌표고요. 머신이 기계좌표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게 소프트키라고 부르는데 화면 중에 있는 것들 또는 화면 하단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화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에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어 있는 걸 소프트키라고 부르는데요. 누르면 ABS 절대좌표가 나타나고요. 여기는 actual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릴레이티브 이건 상대 좌표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체 좌표계를 5를 눌러진 상태인 것 같아요. 소프트 좌표계에서 5를 눌러놓으면 지금 전체가 다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absolute 이 부분이 절대 좌표계가 되는 것이고요. 공작물 원점, 프로그램 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바이트의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은 기계 좌표가 되겠습니다. 바이트 날 끝 인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상대 좌표는 인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ABS 그리고 이 절대좌표 릴레이티브 상대좌표는 소프트키를 누르면 좌표계가 크게 활성화됩니다. 이걸 누르면 절대좌표계가 크게 나타나지고요. 이걸 누르면 상대좌표계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대좌표계와
기계좌표기와 절대좌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 공작물 원점이라고 기계 원점이라고 하고요. 기계 원점으로부터 공작물 원점, 프로그램 원점이 131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직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파이 236점 한가운데 이 x축의 좌표값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자, 사이즈를 보면 20, 30파이, 이 파이는 앞에 쓰고 읽을 때는 거꾸로 읽습니다. 20파이, 30파이, 45파이 직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20mm, 12mm 이렇게 동작을 해서 A점은 지금 현재 기계 원점이 있는 위치, B점은 가공하기 위한 여기 20파이에 있는 위치, C점은 20파이의 길이부가 마이너스 Z-20점 위치, 그리고 요 점은 X값으로 30점 위치, 그리고 요점 2점은 X로는 30점, Z로는 32점이 되겠죠. 20 더하기 10이 32점이 되겠죠. 32점. 프로그램 좌표계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F는 45파이 점의 위치가 되고요. 다시 원점 복귀되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동작을 해서 옮겨갈 때 이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을 깎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프로그램을 할 때 기계좌표로 하게 되면, 절대좌표로 하게 되면 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0,0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A점이라고 하고 B점에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0,0이니까 Z축으로 마이너스 131점, X축으로 236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계좌표로, 보통 기계좌표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여기서 계산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매번 더하기를, 이 값에서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해서 이 각각 점의 좌표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계좌표로는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점의 위치는 지금 20파인데요. 236에서 20을 빼면 216이 됩니다. 그래서 X-216점에 가야 하고, Z는 마이너스 131점에 가면 요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바이트 인선이 요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요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X값은 그대로고요. Z값은 지금 마이너스 131에서 마이너스 20을 더하면 마이너스 151점이고요. G01로, 이 G01은 직선 보관이라 해서 깎는 데 쓰는 G코드가 되겠습니다. 준비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때 얘는 깎을 때의 이송 속도를 회전당 이송량 값으로 보통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F는 0.15로, M08은 절사기를 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사기를 켜고 속도는 0.15 mPa/D로 레볼루션 REV로, 그리고 직선으로 마이너스 151점에 가라, 여기 위치에 가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위로 가는 거, 이제 Z축은 그대로고 X축만 변화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236에서 30을 빼면 206점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06점. 그리고 또다시 이제 2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직경은 206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쓰지 않았고요. Z축으로 여기서부터 이게 32니까 이게 여기서 131에서 32를 더하면 163이 되고요. 근데 여기 위치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Z-163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점으로 가기 위해서 X는 236에서 45를 빼면 191점이 되고요. 다시 G00, X 0점, Z 0점 이렇게 주어서 2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건데요. 좌표값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산을 계속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절대 프로그래밍 하지 않습니다. 자, 절대좌표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거를 우리 흔히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공작물 원점을 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 20점 z 0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1로 깎아갈 텐데 깎을 때 지공1 그리고 z 마이너스 20점 바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20이니까 z 마이너스 20점 그리고 f 0.15 그리고 M08 절사기를 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위로 올라갈 때 x 30점 여기서 여기가 0,0이니까 위로는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아래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x 30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토탈 여기서부터 32점이 될 텐데요. 20 더하기 12 32점이 될 텐데 z 마이너스 32점 그리고 여기 45점 직접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x 45점 그리고 다시 2점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다면 그 2점의 원래 위치는 직경으로는 236점이고요. Z로는 지금 현재 이 공작원 원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131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훨씬 프로그램 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방법 절대로 프로그램 하지 않고요. 매뉴얼 프로그램을 할 때 바로 이 방법 또는 수동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 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구성에서 보면 하나의 워드는 어드레스와 수치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드레스는 주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숫자로 나열하게 됩니다. 숫자는 반드시 이 소수점을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코드에 있어서는 소수점을 어떤 수치인데 그게 크기이면 점이 필요하고요. 크기가 아니면 점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자, 영문자의 대문자를 쓰고 이걸 하나의 워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문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지 두 개를 사용하면 알람이 발생된다라는 거 한 가지와 특수 문자는 그 하나의 워드로도 인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NC워드는 이렇게 어드레스와 수치로 구성되고 소수점을 쓴다. 좌표값은 1 BLU. 보통 이 소수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X 5만, Y 23,457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을 때 비로소 얘는 여기 소수점 세 자리가 면 50.0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23.457을 말하는 것입니다. 23.457 이게 보통 소수점은 그래서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다 소수점을 찍는 순간 이 자체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5만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요. Y로 23,457mm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이송 단위가 1BLU 단위 볼 스크류를 이용해서 그 길이 움직임의 단위는 이 BLU 단위라고 부르는데요. 1BLU는 1000분의 1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점을 이렇게 찍는 다음 궁극적으로 이 50에 곱하기 1000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만이 되는 것이죠. BLU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23.457이다 라고 하면 이 점에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점이 있으면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1000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BLU 단위라는 건 Basic Unit Length의 약자인데요. 이게 볼 스크류에 의해서 테이블 또는 이 터렛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양이 1BLU 단위로 되어 있다. 1BLU의 BLU 단위는 1000분의 1mm 단위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소수점이 없으면 이 자체로 표시를 해줘야 원하는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숫자의 크기가 길어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소수점을 직접 이렇게 찍는 방식으로 입력하면 그 자체가 크기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주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서브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경우에 보조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문번호로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M98P0001 이렇게 돼 있으면 이 5로부터 시작하는 숫자 4자리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불러들인다라는 건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쭉 실행되고 있는 또 M98P00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002 이 프로그램을 읽어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호출이 N98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이 이제 다 끝나면 그 종료 코드를 M99를 써야 되거든요. M99 이 보조 프로그램 종료
키가 되는 것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종료 코드가 M99. 그래서 요 이전으로 복귀하고요. 또 일로 내려와서 이 M99를 만날 때 메인 프로그램 요 M98 바로 밑으로 복귀를 해서 계속해서 문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주로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항상 프로그램 선두에 프로그램 번호 5부터 출발하는 숫자 4자리 사용하고요. 그리고 엔드 오브 블록이라 해서 뒤에 이 세미콜론 점하고 밑에 콤마 있는 세미콜론을 보통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파일 이름 NC와 같은 형태로 취급되어지거든요. 프로그램 전개번호가 N이고요. 준비 기능의 G 코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조 기능의 M 코드가 이게 메인 코드들이고요. 그리고 XYG는 각 축의 위치 지정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절대 방식으로 한다. XYG. 그리고 CNC 선반에서는 UW를 사용하는데 UVW를 사용한다. 이건 중분 방식, 상대 방식, 증분 방식. ABC는 부가축의 이동 명령어들이고요. IJK는 원호 중심의 각 축에 대한 그 중심을 나타낼 때의 그 벡터량, 그러니까 증분량이 되는 것이거든요. 원호의 증분량, 원호의 증분량으로 현재 위치로부터 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냐, X축으로는 I에, Y축으로는 J에, 그리고 Z축으로는 K에 이렇게 표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호 반지름은 R이고요. 이송 기능은 F고 중요합니다. 주축 속도는 S고요. 공구 기능은 T입니다. 휴지 기능은 보통 G공사가 휴지 듀얼 코드라고 해서 잠시 주축 회전수는 그대로 두고 절삭 속도는 그대로 두고 이송 속도만 멈추게 하는 기능인데요. X 자체로는 어드레스가 XPU를 사용합니다. X와 U는 같은 거고요. P는 소수점 없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이라고 놓으면 1초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1초 하게 되면 여기는 1점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0.1초 정지할 거다 그러면 x 0.1 얘는 x 100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앞에 지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셔야 하는데요. 일단 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 지정, 우리 보조 프로그램 호출할 때 P 쓸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선반에서 복합 사이클을 지정할 때, G71, G70 이런 거 지정할 때, 우리 전개 번호 시작을 P로, 종료 번호를 Q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 번호를 쓸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반복 횟수 쓰게 될 때, 뭐 나스 작업이나 드릴링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사이클 기능들 반복 횟수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매개 변수는 DIK가 있는데요. 절입량이나 또는 나사 작업할 때 그 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1000분의 1 단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소수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영문자의 대문자로만 사용하고요. 뒤에 G 다음부터는 두 자리 코드라 얘는 소수점이 필요치 않습니다. T 역시 코드라 코드 뒤에는 요거는 이제 공구 기능이라 뒤에 있는 건 이제 터렛 번호의 1번이고요. 00은 공구 보종 무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수점을 사용하는 이 어드레스들은 크기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이 소수점을 사용해 줘야만 하는데요. XYG, UVW, ABC, IJK, RF 뭐 이런 거. F는 이송량인데 점 찍어 뭐 이렇게 F 0.2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선반에서는 필요합니다. 밀링에서는 F200 이렇게 써놔도 인식 그대로 인식은 하긴 하는데요. 찍어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규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수점을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주소 숫자, 주소 수치인데 크기 앞에는 반드시 점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주소와 데이터에 있어서 먼저 하나의 워드는 주소와 데이터로 구성하고요.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록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블록 끄트머리는 EOB라고 불러서 EOB, end of 블록이 되는 거거든요. EOB, end of 블록이
이걸 일반적으로 EOB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EOB and of 블록의 약자입니다. 블록이 끝나는 절이다 라는 표시기호로 반드시 찍어줘야 되고요. 이걸 파낙 시스템에서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최근 것들은 대부분 세미콜론을 쓰는데 예전에 한국산전에서 나온 샵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세미콜론이다 라는 거 다시 레이저 포인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 5로 시작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로 시작하고 % 바로 밑에 5로 시작하고요. 쭉 내려와서 프로그램 종료 코드 이제 M0이나 M30으로 끝나고 맨 끝에 %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네요. 자, 지령절 구성 하나의 블록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시퀀스 번호가 나올 수 있고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이클 기능 돌릴 때 일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능 G코드가 있고요. 좌표, 이송 기능, 추측 기능, 공구 기능, 그리고 보조 기능에 EOB 프로그램 끝이다. 엔더 블록의 약자입니다. EOB라고 보통 부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EOB는 파낙 시스템은 세미콜론을, 파낙이나 뭐 센트럴 시스템은 다 이 세미콜론을 사용하고 예전에 한국산전이 샵기로 사용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 구성 시 알아야 할 것은 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퀀스 번호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워드 보통은 한 블록 내에 같은 내용의 워드를 2개 이상 사용하면 앞에 있는 워드는 무시되고 뒤에 있는 워드가 실행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M08, M09 이 절사기 켜는 거하고 끄는 게 한 블록에 있었다 잘못된 거죠, 이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절사기를 꺼버립니다. M09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할 때 블록의 구성에 나열된 그 순서 그대로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순서도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 일정한 순서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R, I, K, C, Q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나오면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좌표값하고 이송 기능 사이에 보통 입력하는 게 일반적이 됐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G코드를 뒤에 쓰지 마시고 항상 앞에 쓰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X하고 Z 2개 다 써야 될 경우는 X를 먼저 쓰고 Z 나중에, 또는 UW로 증분자표를 쓸 때는 UW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좀 전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R 값이나 뭐 I, J, 뭐 K 이런 값들일 때는 Z부터 F 사이에 좀 써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송 기능, 주축 기능, 공구 기능, 보조 기능 순서대로 이렇게 한 블럭에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블럭에 한 번 지령이 되면 이런 것들은 G코드는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모달 G코드 기능들은 한 번 선언이 되면 그 유사한 게 나오기까지는 계속 유지입니다. 또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되고요. 원시로 G코드 기능일 경우는 매 블록 이렇게 지령절마다 써줘야 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얘는 구동되는 거리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2개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움직인다면 하나만 쓸 수 있고요. 이송 기능 한번 위에 선언되면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송 속도로 이송될 수 있게 하나만 선언이 되고요. 주축 기능도 마찬가지. 위에 주축 일정 속도로 보통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구 기능도 한번 공구가 불러진 거 같고 계속 절삭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고요. 보조 기능의 코드도 필요한 것들을 씁니다. 매 블록마다 EOB 이것은 반드시 사용이 돼줘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을 나누는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 1개 블록을 쓰거나 2개 블록을 쓰는 경우가 다른 이유가, 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한 블록에 얘가 한꺼번에 써놨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고요. 같이 써 있으면 대각선으로 이동하고요. 하나씩 써 있으면 하나씩 쓰게 되면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아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지공일 직선으로
보관해라, 절삭해라, x 50점, z 10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대각선으로 가고요. 그리고 f 0.15. 이 G01은 f 처음 G01이 나왔을 때는 f 값하고 함께 쓰여줘야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G01로 가는데 x 50 먼저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z로 10만큼 가라, 이렇게. 보통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적당히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자, 절삭 가구의 블록을 나누는 조건은 공구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결정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프로그램 문법으로는 영문자의 대문자 5로부터 출발해 숫자 4자리 사용하는 것이고요. 경계 번호는 뭐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습니다. 자, 준비 기능은 G코드, 실제 제어 장치 기능을 동작하기 위한 준비 기능으로 영문자, 대문자 G를 사용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G코드는 딱 1회만 쓰는 원샷 G코드가 있고요. 지정된 블록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에 또 사용하려면 또 써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자동 기계 원점 복귀인 G28이 지정된 블록에서만 유용하고요. 또 기계 원점 복귀를 하려면 G28을 그 다음 블록에 또 사용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연속 유효 G코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모달 G코드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한번 선언이 되면 계속해 그 유사한 게 나오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준비 기능의 코드들은 이 모달 G코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자, S기능은 주축 속도 기능으로서요. 주축 회전 속도를 지령하는 기능의 영문자 S입니다. 보통 이제 G96은 주축 속도 일정 제어로 단위가 밀리퍼 미닛이 됩니다. 밀리퍼 미닛. 이 메타퍼 미닛인데, 이게 좀 오타가 나 있네요. 메타퍼 미닛이 되고요. 메타퍼 미닛입니다, 이거. 자, 수정하고 메타퍼 미닛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G97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로서 RPM 단위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중에는 G96을 사용하게 되는데, G96 S100이라고 하는 것은 주축 속도가 이게 미터 퍼 미닛인데 잘못된 것 같죠? 미터 퍼 미닛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보통 절삭 속도 단위는 메타 퍼 미닛을 사용하는데요. 분당 100ml를 회전한다? 굉장히 느리죠. 느린 거죠. 응? 그렇죠? 분당 100ml를 이동하게 한다.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메타가 맞을 것 같은데요. 메타예요, 메타. 네,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송 기능은 F 기능은요. CAC 선반은 기본적으로 F 0.25 이렇게 주는 값이 밀리퍼 리브로 되어 있고요. 밀리퍼 이게 레볼루션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REV로 되어 있고요. 회전당 이송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CNC 선반은 이 값으로 특별히 바꾸지 않는 이거고요. 머신 센터는 특별히 바꾸지 않는 한 F100, 200 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밀리퍼 미닛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구 기능은 터렛에 있는 공구 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T01 그럼 1번 공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두 자리는 공구 보정 번호입니다. 공구 보정 번호의 00은 현재 공구의 보정을 취소하겠다는 취소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선반은 그렇고요. 머신 센터는 보통 이제 두 자리로 T00, T01 이렇게 사용하면 1번 공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N06은 공구 교환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조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종료 코드는 M00 프로그램 스탑 키인데요. 보통은 이제 한쪽 면 가공하고 바꿔서 뒷면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옵셔널 프로그램 스탑은 우리 조작반에 옵셔널 스킵 키가 온 돼 있을 때 이 M01을 만나면 프로그램이 정지됩니다. 만약 그게 오프 돼 있으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M01은 프로그램 완전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M390 프로그램 완전 종료인데 커서를 일행 일료로 처음 블록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Rewind and 뭐 Restar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M08은 절삭유 켜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반트는 절삭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M09는 절삭유를 끄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03은 스핀들이 주축 회전을 하게 될 때, 회전을 할 때 M03은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M04는 반시계 방향, 카운트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 그리고 M05는 프로그램 맨 끝에 주축을 정지할 때 쓰는 건데요. 프로그램 공구 교환을 할 때나 또는 프로그램 전체 종료하기 전에 M0으로 주축 속도 이렇게 주속도 회전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M98은 보조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경우에 M99는 서브 프로그램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끝내고 메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메인 프로그램 호출보다는 서브 프로그램 종료라고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M14는 테일스톡 익스텐드, 이제 그 CNC 선반에서 테일스톡을 앞으로 전진되어진 상태를 쓸 때 쓰는 게 M14고요. 그리고 M15는 테일스톡 리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 후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 철회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M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칩은 요거는 우리 그 기계공작법 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프로그램 시간이라 요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일단 생략할게요. 기계공작법 시간하고 일부 상충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미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절삭 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다음 기계공작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갈 거라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엔드밀이나 바이트가 바로 이 고속도광의 SKH51이라는 공구 숙제인데요. 이게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에 그 탄소광에다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하이스피드 스틸, 그래서 고속도광이라고 부르는 영문자 HSS라고 쓰고 이걸 하이스라고 부릅니다. 하이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등급의 SKH51을 쓸 때 그게 바로 바이트나 엔드밀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교시를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았고요.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은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우리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